안녕하십니까. 진짜 저는 이제 구독 숫자가 저희 거를 이제 봐주시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제가 이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식이었는데, 구독자 수가 많이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봐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뭘 해야 진짜 이게 눈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 건 없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잠깐 짤막으로 올려드린 건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영상을 제대로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게 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항상 나오거든요.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유로 6, 유로 5 이제 보로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콤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콤프는 엔진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속 기제예요. 그 기제 안에 냉각수가 들어가고요, 오일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써줘야지만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콤프라는 것 자체가 피스톤이 그냥 상하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압축해 주는 거거든요. 컴프레셔 방식과 똑같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콤프를 중립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콤프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이 차게 되면은 그걸 중립을 만들어 주거나 이제 그런 방식인데, 신형들은 구형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헤드 위에서 이제 에어를 중립을 시키는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가 안 차면은 그 부분을 이제 망치로 때린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립을 다시 이제 만들어줘 갖고 에어가 차게끔 해서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신형들 같은 경우에는 연비 향상을 위해서 콤프 헤드에서 너무 많은 결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에서 아예 그냥 기아가 중립으로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클러치 방식이라 가지고 이제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콤프 에어 콤프 있잖아요. 에어컨 컴프레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om프가 계속 도는 게 아니잖아요, 에어컨이.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전기로 해서 앞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주는 원리예요, 클러치가. 똑같이 얘는 단지 그냥 에어로 붙었다 떨어졌다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클러치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아랑 같이 엔진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기아 크랑크 돌리는 우리 수십 개의 기아에 같이 맞물려 있어요. 거기에는 핸드 펌프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연결돼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고속 회전하면서 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볼보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일 온도가 나오는 거. 그러면 엔진 오일 온도가 평균적으로 102도에서 120도 사이, 그러니까 102도, 106도, 11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0도, 기본 평균 110도예요. 이게 유로 6거든요. 근데 기본 110도면은 지금 쓰시는 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일이 있어도 오일이 깨져버려요, 순간적으로 열에 의해서.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순정 오일이라고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이제 순정 오일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브랜드가 로비나 이제 리베이트나 이런 걸 얼마큼 내느냐에 따라서 품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간에 나라별로 순정 오일 질이 틀려져요. 그래서 너무 순정 오일을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로 3, 유로 4까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되는데,
돼요. 그 오일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쓰시는 오일 갖고는. 그래서 완전 오일을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 태우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담배를 한번 피기 시작하면 끊기가 힘들어요. 이게 제가 이제 오일을 이제 제가 왜 자꾸 그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한번 카본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안 생기게끔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카본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생성이 돼 갖고 이거를 또 지우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를 안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이 인전 저한테 인전 저하고 인전 아시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신데 인전 아시는 분인데 인전 제가 대기를 타고 있는데 인전 저한테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 차에 올라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TCU 청소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였어요. 왜 그거를 청소를 해야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본이 껴가지고 실린더를 깎아먹지 않냐, TCU 쪽이. 자기 요번에 작업을 했다, 너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길래 저는 감압 밸브에 거기 본선이 들어가거든요. 에어 본선이. 거기 들어간 유니온이 이제 그 진동이 파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온에서 에어가 새길래 그 유니온을 뜯었어요. 그랬더니 카본 하나 안 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러길래 오일을, 그랬더니 야, 그 비싼 오일을 어떻게 쓰니? 그러길래 지금 제가 현재 뛴 키로수가 총 키로수가 38만입니다. 그러면 자, 38만 키로까지 사장님이 이때까지 부속 교환, 수리비 내역하고 오일 교환한 내역하고 제가 이때까지 순정 오일, 합성유는 오일 값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누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누가 더 많은 지출을 하고 더 일을 못하고 차를 세웠는지 보시자고요. 아무 말씀 못 하셔요. 이게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좀 안 하셨으면 해요. 좀 정말 퀄리티 있는 오일들이 있어요. 꼭 무슨 브랜드를 그거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진짜 퀄리티가 있는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일들을 쓰시는 게, 그러니까 퀄리티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카본이 안 생기는 오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본이나 이제 그런 불순물이 안 생기는 오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좀 신경을 쓰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EGR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EGR도 이제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EGR을. 그거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일에 대해서 너무들 신경이라기보다는 좀 오일에 대해서 비중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냉각수, 오일들, 미션 오일, 대오일, 이 기본적인 이 케미컬류가 안 받아준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은, 지금은 유로 6기 때문에 엔진열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파워오일도 오일이 너무 많이 온도가 올라가고, 좀 신경을 좀 쓰셔야지 않으면은 5년 무상 A, 몇 년 AS, 3년, 5년 좋다 이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돼요. 차가 한두 푼짜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걸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 나이 든 차를 판 이유는 그거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말 그대로 관리 유지, 보수 관리 유지하기가 너무 비용이
새차 할부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일 못하고 그러니 차라리 새 차를 사가지고 차 고칠 시간에 일을 해서 차라리 그걸 메꿔보자는 생각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로6는요 너무 많이 하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고장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소음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소음기가 앞에가 DPF가 있고요, 맨 앞에 총매가 DPF, 그 다음이 요소수예요. 그 SCR 방식으로 해가지고 총매가 두 가지인데 그 사이에서 요소수가 쌓여.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요소수가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요소수가 발생을 하다 보면 결정체가 생기거든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래서 경화되면서 이제 또 거기서 덩어리가 생겨요. 근데 그 덩어리가 중요한 거는 촉매가 악어요. 그 덩어리가 너무 커져갖고 부피가. 그게 요소수 결정체인데 그게 또 촉매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 오일이라는 게, 케미컬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온도 변화에서 버티냐 못 버티냐예요. 광유는요 못 버텨요. 합성유는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100% 합성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광유에다가 그 비싼 원료를 집어넣으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자선사학과가 그거를 10,000원짜리에나 뭐 5,000원짜리에 이걸 넣어가지고 만들겠습니까? 어떤 그 자선사학과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싸면서 좋은 건 없어요. 어느 정도 그 가격을 형성해야지만이 그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성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원유 회사를 끼고 있는 회사는요, 증제를 하게 되면은 맨 밑에 남는 그 폐유가 있어요. 그게 광유예요. 이거를 폐유 처리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를 오일에 섞습니다. 그럼 승용차 오일에 섞습니까? 못 섞습니다. 그걸 승용차 오일에 미싱할 수가 없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만만하게 상용차예요. 오일 양이 많다 보니까. 반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100% 합성 오일 성분에다가 광유 부분을 첨가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잘 먹혔죠. 근데 지금은 엔진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 버텨요. 그 온도에 대해서 못 버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벼운 짐만 싣고 천천히 다니는 게 서행할 수가 없잖아요. 언덕도 많고 시내 주행도 많고 섰다 갔다도 많이 하고. 그러면 오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그 오일을 저희가 뭐 완전 자주 교환하는 거 아니잖아요. 센터에서 얘기한 대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 정도 키로수가 돼서 에어드라이기를 열었어요. 근데 에어드라이기 열었을 때 카본 양이 적다 그러면은 알맞게 교환하고 계신 거예요, 오일을. 그나마 조금은. 근데 권장 키로수에 에어드라이기 열었는데 에어드라이기에 카본이 많이 껴있다 그러면은 그 오일이 못 버티고 깨지는 거예요, 계속. 색깔이나 뭐 오일 양으로 봤을 땐 정상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순간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좀 교환 주기를 앞으로 당겨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하튼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